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AI 패권의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작은 믿기 어렵게도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의 이재용, 현대의 정의선. 세 거인이 맥주잔을 부딪힌 그 밤, AI 칩 26만 개의 향방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날 경주 에이펙 회의장. 젠슨 황의 단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뒤흔듭니다. 나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말 한 줄에 일본은 침묵했고 미국은 계산서를 다시 펼쳤으며 세계는 패권의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깐부치킨의 밤, 그 평범한 식탁 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반전, 지금부터 그 충격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 경주공항에 내렸을 때 이곳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을 누비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이 제 일상이었고 그날도 그저 하나의 업무였을 뿐이었죠. 저는 알렉산더 벤더빌트입니다. 미국 상무부 차관보이자 AI 정책자문단 단장입니다. 저는 감정보다 데이터를, 기대보다 현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경주는 생각보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정돈된 거리가 인상적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기댄 관광지로 보였죠. 에이펙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명확했어요. 젠슨 황이 누구에게 AI 칩의 우선 공급권을 줄 것인가, 그 결정을 지켜보고 분석하는 것. 미국은 이미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일본은 기술력으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저는 솔직히 그들이 이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단의 긴장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자리를 잡았고 저 역시 미국 대표단석에 앉아 주위를 살폈죠.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과기정통부 실무대표인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들이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걸까? 기술력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렵고 자본으로는 중국에 밀리는데 도대체 무슨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일본 대표단의 기무라 쇼타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산업성 AI 전략실장이라는 그는 언제나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 대표단이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와 성과는 다른 법이죠. 그는 한국어로 된 자료 표지를 힐끗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묵묵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한 발 늦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젠슨 황이었죠. 엔비디아 CEO인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각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AI 칩 공급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오래, 더 깊이 협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그의 말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런 모호함은 대개 좋은 신호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언론은 벌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패싱설이라는 제목이 여러 매체에 올라왔고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수첩을 펼치고 그날의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준비는 철저했으나 존재감은 미미했다. 젠슨 황의 발언은 신중했고 그것은 곧 한국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펜을 놓으며 안도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는 언제나 편안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젠슨 황이 그날 밤 서울에서 비공식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 일정에는 없던 움직임이었고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일정이 생긴 걸까? 미국 대표단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었고 우리는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을 만났고 우리 측에도 참관을 허락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둘러 서울행차에 올랐습니다. 함께 동행한 동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아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한국 총수들을 만나는 걸까?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한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깐부치킨이라는 작은 치킨집이었어요. 간판은 오래되어 보였고 입구에는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세계 최고의 CEO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과 이런 곳에서 만난다고요?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고 몇몇 엔지니어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화려한 회의실도 아니고 정장 차림의 협상 테이블도 아닌 그저 평범한 동네 치킨집이었으니까요. 젠슨 황은 닭다리를 하나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화려한 식당보다 훨씬 좋아요. 이재용 회장도 미소를 지으며 맥주잔을 들었고 정의선 회장은 엔지니어 한 명에게 무언가를 물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들은 AI 반도체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딱딱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 같았죠. 한 엔지니어가 자신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손짓을 하며 말했고 젠슨 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어떻게 최적화했죠? 엔지니어는 즉시 답했고 두 사람은 잠시 기술적인 토론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열정이었고 진짜 혁신에 대한 갈망이었죠. 젠슨 황은 치킨 한 조각을 더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혁신은 이런 곳에서 태어납니다.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곳에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제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모임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줄만 적었죠. 그들은 작지만 단단하다. 내일의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쓰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확신에 찬 평가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안했죠? 아니,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어젯밤 깐부치킨의 장면이 맴돌았어요. 기름 냄새가 진한 그 작은 식탁 위에서 나눴던 대화들, 엔지니어의 열정적인 설명, 그리고 젠슨 황이 말했던 혁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죠. 저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제 눈빛이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료들은 어젯밤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이 말했죠. 치킨집에서 회동이라니 참 독특한 방식이더군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이 AI 칩 우선 공급국이 된다면 우리의 통제력은 약해질 겁니다. 다른 동료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우위를 잃을 수 없습니다. 젠슨 황이 감성에 흔들리지 않길 바랄 뿐이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거웠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맞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회의장에 도착하자 이미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김태훈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고 그의 동료들은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젯밤의 모임이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아니면 그저 마지막 발버둥일 뿐일까? 오전 세션이 시작되기 전 미국과 일본, 유럽 대표단은 비공식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죠. 회의실은 좁았고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기무라 쇼타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그들은 독자 AI 모델이 없습니다. 기술 종속국이 공급 우선권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유럽 대표도 거들었어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면 검증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아직 독자적인 대형 AI 모델을 보유하지 못했고 기술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알고리즘을 설명하던 모습, 젠슨 황이 진지하게 질문하던 눈빛, 그리고 그가 말했던 혁신은 이런 곳에서 태어난다는 문장.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보는 기준이 전부일까? 본회의가 시작되고 젠슨 황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말했죠. AI 칩 공급의 방향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각국의 의견을 더 듣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가 이미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무라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어요. 젠슨 대표님, 한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 편향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글로벌 시장에 큰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원합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어요. 한국을 겨냥한 견제였죠. 젠슨 황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누가 먼저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정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답변은 모호했지만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미 결정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회의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불안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AI 칩 공급은 경제적 효율성과 전략적 신뢰를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협력 관계와 검증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도 이어서 말했죠. 기술력과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이나 일시적 인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국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았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깐부치킨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순간의 진정성이 지금 이 회의장의 차가운 논리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걸까? 미국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믿어왔던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젠슨 황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죠. 오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회의장은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의 결정은 무엇일까?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왔지만 방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섰을 때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김태훈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김태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결과보다 신뢰를 만듭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묵직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신뢰를 만든다는 그의 말이 계속 울렸죠. 저는 그동안 신뢰보다 데이터를, 진정성보다 논리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분명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셋째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오늘 젠슨 황이 공식 발표를 한다는 소식은 이미 모든 대표단에게 전해졌고 회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할 게 분명했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기자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각국 언론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였죠. 저는 미국 대표단석에 앉아 수첩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적지 못했어요. 제 시선은 자꾸만 단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세션은 각국의 일반 발표로 채워졌습니다. 유럽 대표가 AI 규제 방안을 설명했고 중국 대표는 자국의 AI 투자 계획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오후 4시에 예정된 젠슨 황의 발표에 쏠려 있었죠. 점심시간에도 회의장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속삭였고 기자들은 이미 기사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회의장 밖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경주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건물들과 가을빛이 물든 나무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옆을 지나갔습니다. 김태훈이었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오후 3시 반 회의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좌석은 거의 다 차 있었고 뒷자리에는 서서 기다리는 기자들도 있었어요. 일본 대표 기무라 쇼타로는 제 옆열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미국 대표단도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단장이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침착하게 대응합시다. 오후 4시 정각, 젠슨 황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어요. AI 칩의 공급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 어젯밤 김태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결과보다 신뢰를 만든다. 젠슨 황이 스크린을 가리켰고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였어요. 차는
복잡한 교차로를 부드럽게 지나갔고 보행자를 정확히 인식하며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와 AI 알고리즘 정확도가 표시됐죠. 젠슨 황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증명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선언했어요. 엔비디아는 대한민국과 함께 주권형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26만 개의 블랙웰 칩이 그 시작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회의장을 뒤덮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6만 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AI 패권의 축이 이동한다는 선언이었죠. 일본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무라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기술적 검증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미국 대표단도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건 예상 밖입니다. 우리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틀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그들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믿었고 그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질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젠슨 황이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건 사람이었어요. 혁신을 향한 진정성이었고 신뢰를 쌓아가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젠슨 황은 조용히 손을 들어 청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기술의 미래는 국가가 아닌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이해하느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한국 기자단 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어요. 한국 기술진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김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꿈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이긴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계를 움직였다. 펜을 놓고 그 문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제 오만함을 깨달았고 동시에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각국 언론은 일제히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AI 패권의 축이 이동했다. 한국, 새로운 AI 강국으로 부상, 젠슨 황의 선택이 바꾼 세계 질서. 헤드라인은 모두 비슷했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기무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며칠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저 자신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회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저는 그 소음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하나의 결정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전환이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섰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편견이 아니라 존경의 눈으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